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지금 광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영세 이 건설업자들,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들 5천여 명이 광주에서 모였어요. 자, 이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5천여 명이 광주에서 모인 것은 사상 처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요거를 정말 유예시켜달라. 마지막 절규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이번 총선에서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을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좀 높여달라. 예, 제고시켜달라. 이 길밖에는 없어요. 왜? 민주당이 168석의 거대 이 정당인 한에는 절대 요 입법화 유예에 동참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이거를 엎어서 그야말로 이 입법적 제재 조치를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김경률 비대위원, 김경률이가 말이죠. 이제는 조금 제정신을 좀 갖는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한동훈 위원장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예하다. 한 점수를 준다면 92점 정도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이 먼저 된 다음에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바로 임종석 비리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동에 아주 거대한 거의 70평짜리 단독주택에 사는가 봐요. 그런데 요거를 그 임종석이 그 고향이 같은 이 장흥 출신의 기업인이 요 집 주인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사는 거,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런 점을 지금 지적하고 나섰어요. 처음으로 폭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임종석 이 폭로 내용 69평짜리인데, 예, 이게 7억짜리라고 합니다. 7억, 지금 보증금이 7억인데, 소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7억을 냈냐 이거예요. 이거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주당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 바로 밀실 공천, 지금 정도 되면 밀실 공천 의혹이 아니라 밀실 공천이 이제 팩트예요. 그래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인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익명 처리되어 있는데 아마도 노웅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력히 항의했다. 이런 항의를 받았다. 이명백. 그래서 이재명이도 너도 10% 할인받, 10% 그러니까 10% 모르죠? 감산. 예, 감점을 받아야 된다. 요 얘기를요. 10%가 아니라 이제 20% 하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명박이가요, 이재명한테 얘기했다라는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하위 20%니까 이거 잘라야 되는 거죠. 예, 이거 제대로 공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이명박이가 양심 선언하고 나선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죠. 김상희 의원이 방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탈당하겠다. 예, 더 이상 이재명의 사당화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도 동작 이수진입니다. 이수진 의원도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재명 체제가 흔들흔들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지금 밀실 공천과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광주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바로 중소 이 기업인들, 특히 건설협회, 건설업 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이 무려 광주에 말이죠, 5천여 명의 기업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각 처리하라. 예. 그래서 중소기업 폐업을 이제 중소기업은 이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전부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계산 아니냐. 폐업을 고민 중에 있다. 그리고 기업은 폐업을 고민 중에 있고 근로자들은 실직이 걱정된다 이겁니다. 왜? 기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김기문 회장도 당연히 참석했죠. 예, 그래서 기업인은 범죄자로, 그리고 근로자는 실직자로 만들 거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요러한 그런 거고, 그리고 대책은 나 몰라라. 예. 자고 나면 일벌 100개. 이런 지금 그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오늘 대대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임시국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타겟으로 지금 호남권 30여 개 지방의 중소기업 단체, 중소기업인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번이 이제 처음이 아니고, 지난 14일 날 수도권 집회 한 이후에 31일 날은 이 국회 앞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은 광주에서 세 번째 대규모 집회를 가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집회 가진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로 중소건설단체하고요, 중소기업단체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요, 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29일 날 마지막 본회의인데, 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꼭 처리해달라, 이거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1월 30일 날은 3,600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집회를 가졌고, 지난 14일 날에는 4,000여 명이 모여서 수원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 세 번째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남권 기업인들 5천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거 처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의대회에서 이 기업인들은요, 중소기업인들은 준비 기간을 보장하라. 그리고 무리한 법 시행으로 인해서 현장 상당히 혼선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영세 기업인들을 도대체 예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장은요,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만은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다, 이런 아주 애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영세 중소 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중대재해법을 유예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주 옳은 얘기죠.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장전해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업종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은 또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짧았던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줘야 된다, 강력히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기문 회장도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서 2중 3중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중대재해법 입법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서 말이죠, 반드시 우리 국민힘을 갖다가 절대 다수당으로 만들어서 이런 악법을 전부 다 폐지해야 되는, 그래서 이 폐지해야 될 악법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경찰로 넘기도록 한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지원법, 이런 것들도 전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비례제, 이거 준연동형, 이것도 법도 없애버려야죠. 그 다음에 공수처법도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악법을 전부 없앨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이번에 선거혁명을 만들어내는 일 이외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게 바로 무혈혁명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김경률 비대위원. 자,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얘기했는데, 우선요, 임종서이가 지금 어디서 사느냐? 평택동,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는데, 요 단독주택은 누구 거냐? 바로 임종서의 고향이 이제 장흥인데요, 이 장흥 동양 기업인의 회사 소유 여기 주택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뭔가 좀 흑거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요, 이 회사 이름이 테리어 홀딩스인데, 테리어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평택동 주택이 69평짜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임종서이가 입주하기 직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갖고 이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2019년도 6월 7일 날 계약을 맺고 사흘 뒤인 6월 10일 날 입주했고 전세 보조금은 7억 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1월 달 재산 신고액을 보면 6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2019년도 이후 5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었다. 예. 그래서 테리어 홀딩스 오너는 김동석 회장인데, 김동석 이 회장은 임종석하고 전남 장흥 같은 고향이고 평소에도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동석 회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회사가 IT에너지인데, 이 IT에너지는요, 장흥군하고 서울발전하고 같이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진 자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얘기하겠다. 그 이제 하나하나씩 깔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런 발언 이후에 정말 뜨거운 주제를 안 뜨겁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저도 들으니까는 정말 이상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이제 임종석 그야말로 험지를 보냈는데 이 험지 중에 하나가 이 송파갑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송파갑 어림도 없다. 아주 극험지로 보내는 문제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러한 폭로로 인해서 아예 공천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게 지금 요 말씀은 비대위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 쇼에서 한 얘기인데, 한동훈 의원한테 점수를 준다면 한 92점 정도 줄 수 있다. 그리고 여의도 정책 초보 아닌 것 같다. 굉장히 노예하다.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지난 1월 달에는 이 CBS 이 프로그램에서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88점 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4점이나 높아졌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높아졌냐 했더니 평론가들이 이러이러한 방식은 안 된다. 지금 21세기 2024년인데 그런 동떨어진 방식을 쓰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고 본인도 개인적으로 반대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성공적인 발언이도록 끝나더라. 그래서 정치 초보라고 정말 감히 말할 수 있을 만큼 뭐라고 할까? 굉장히 노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여의도 정치 초보라고 하기는 아닌 것 같고 92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지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28일 날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그때 서울에서 6석밖에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추이를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동훈 비대위, 좁게는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순전히 스스로 자의에 의한 결정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점수를 이제 후하게 주는 거 제가 보기에는요 후하게 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점수 90점, 이게 A 학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A 제로 정도 되나요? A 플러스 정도 되나? 예. A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로 입증이 되느냐? 최근에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 지지율이 아주 급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시험 점수를 매긴 거 아니겠습니까? 요 얘기는 결국 아주 잘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92점짜리 평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오래간만에 공감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지난 17일인가요? 예. 한남동 관저에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하고 배우 이정재 씨를 초대해서 오찬을 가졌어요. 이때 김건희 여사도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15일 날 한강 투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순직했던 고 유재구 경위 4주년을 맞이해서 유가족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선물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 여사의 활동 재개와 관련해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은 뭐라고 했느냐? 아니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당연히 활동은 재개할 수밖에 없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데 이런 활동 재개에 앞서서 제2부속실 설치 문제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이것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 것이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쉽다. 조금 아쉽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상당히 좀 순화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통령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영부인이 활동이 있을 것이고 3년 내내 앞으로 3년 반 동안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도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부속실 설치하는 거 이거는 지금 설치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잖아요. 이게 무슨 배고픈데 밥 만들어내듯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임명이 되지 않아요. 국회로부터 선 조치가 있어야 돼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2명을 대통령한테 보고해 와야
그걸 가지고 검토하게 돼 있는 거지. 이건 법규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내가 A라는 사람을 그냥 임명해버릴래. 쫙 발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할 대상이 안 오는 거예요. 국회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왜 빨리 안 하냐? 그래서요, 이거는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 둘 다 얘기다.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중요한 기구를 만드는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투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 점에서 김경률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정확한 주장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이 김경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광주 상황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명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명백 얘기를 하기 전에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을 탈당을 했고,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로, 사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자, 탈당 선언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 오늘 민주당이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는데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명감을 느낀다.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왔다.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하라. 그리고요, 나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고 중간지대에서 노력해왔는데 그런 나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데, 나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고 그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한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말이죠, 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의정 활동을 평가해서 공관위로 넘겼어요. 그런데 하위 20%는 경선에서 10%에서부터 30%까지를 감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이번 주에 개별 의원들에게 이를 통보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명백 위원장은 이재명한테도 수치상으로는 하위 20%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점을 지금 양심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명백 위원장이 지금 이제 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지난 13일 날 비공개 밀실 회의가 있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제가 아주 빠르게 그날 심야 회의를 통해서도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이 컷오프 대상으로 논의된 한 의원이, 야, 나만 지금 비리혐의로 재판 중에 있냐? 이러면서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게 다 알려졌잖아요. 이게 실명이 알려진 사람이 바로 노웅래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뉴시스 보도에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현역 의원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요 이명백 위원장한테 항의를 강력히 한 사람이 바로 노웅래 의원이 아니겠나. 그래서 노웅래 의원한테 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 항의한 사람한테 이명백 위원장이 지금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이 강조한 시스템 공천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고 당원 당규에는 컷오프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이 의원이 따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따지는 지적에 대해서요, 이명백 위원장은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예. 그리고 추후에는 밀실 공천 논란이 재발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 항의 의원은요, 밀실 공천을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지금까지 비공개 회의에서 떠든 사람들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월권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계속 아주 세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명백 의원은요, 이 밀실 공천은 없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지난 16일 날도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현재 민주당의 공천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밀실 공천 논란을 전면 부인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상 지금 그 이명백 위원장이 요런 입장을 내보이기는 내보였지만은
예, 사실상 이 얘기를 보면요, 밀실 공천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는요,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하고 문제 제기에 또 동의한다라고까지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후 재발을 하지 않도록 약속했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밀실 공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계속해서 논란을 야기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명박이가 지금 이재명한테 당신도 수치상으로 보면 하위 20%야, 요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재명이의 말하자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재명이가 그렇다고 해서 개항을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그래서 파장이 야기가 되고, 그 파장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재명의 차기 지도자로서의 지지율도 끌어내리는 반드시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명박 위원장은요, 국민만 보고 공천을 하십시오. 예. 이상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격려의 댓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제가 열이 받아갖고 이재명 같은 사람을 갖다 인간이라고 했는데, 뭐 인간이 아닌 건 다 알으니까 이제는 뭐 점잖하게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가끔 이제 저한테 아니면 댓글로 이재명 같은 인간이라고 좀 하고 뭐 욕 좀 하라 그러는데, 뭐 욕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신 인간이라는 표현을 좀 써왔는데, 이제는 뭐 좀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심이 다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상당히, 그 지지율이 많이 빠져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지지율 빠지는데 이제 조금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이제 직책은 부르지 않겠지만 그냥 이재명이로 제가 하고, 인간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